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조정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확신에 차 있던 모든 주장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전문 상담사는 아내의 심리 상태를 외의주시하며 마지막 상담을 준비했다.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아내의 과도한 불안감이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유전병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질병 자체가 아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이 투영된 것일 수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법적으로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쌍둥이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상담실에서는 마지막 심리 상담이 진행되었다. 전문 상담사는 먼저 아내와의 개별 상담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동안 쏟아냈던 수많은 불만과 고발성 발언들 속에서 정작 자신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병력을 숨겼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알지만 그건 모두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아내의 말 속에서 진정한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병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자녀들의 삶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불안이었다. 남편과의 개별 상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저는 아내가 제 병력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살아왔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말에는 억울함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내의 불안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상담이 진행될수록 부부의 갈등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의 과도한 반응은 실제로는 깊은 모성애와 불안이 뒤섞인 결과였다. 남편의 침묵은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 다 자녀들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다. 전문 상담사는 이제 부부 공동 상담을 준비했다. 개별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각자의 진심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상담실 밖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이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법률 상담에서 드러난 예상치 못한 결과는 오히려 이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 역시 아내의 과장된 주장들이 결국은 깊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마지막 공동 상담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동안의 캠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쌍둥이 자녀들의 사진이 상담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것은 이 부부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가정의 증거였다. 상담사는 부부에게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이혼이냐 아니냐의 선택이 아닌 가족의 미래를 위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마지막 상담이 시작되기 직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테이블 위의 자녀 사진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상담실의 공기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대립의 긴장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기대감이었다.
상담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이전의 불편한 침묵과는 달랐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다. 이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마지막 상담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상담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부부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의 상담 기록과 법률 상담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서들이었다. 그 중에는 아내가 제기했던 여러 주장들과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특히 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내는 손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무심히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병력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과 분노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이해의 빛이 어렸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병력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 상담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이전과는 달리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다. 특히 쌍둥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두 분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두 분 모두에게 있었죠.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요. 제가 남편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유전병 때문에 시어머니를 숙주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아내의 불안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제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들 문제는. 상담사는 적절한 순간에 개입했다. 두 분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유전병에 대한 불안, 양육 문제,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 회복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담사가 제안했다. 예를 들어 쌍둥이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관리 방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겠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가서 최악의 상황만 생각했어요. 맞아요. 남편이 동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행복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상담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이전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분 모두 많은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상담사가 말했다. 특히 법률 상담 이후 아내분께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고요.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이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불안을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이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했다. 상담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휴식 같은 것이었다. 상담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차례인 것 같네요. 상담사가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특히 쌍둥이들의 건강관리와 양육 문제에 대해서요. 아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 상태만 봐도 이 병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남편이 동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죠. 상담사는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먼저 의료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첫째, 정기적인 가족 건강검진 일정을 잡는 것. 둘째,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유전병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 셋째,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이 이제는 희망과 결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요. 법률 상담에서 제 주장들이 모두 부정된 것이 오히려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해요.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고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 이제 양육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상담사가 제안했다. 특히 친정어머니의 도움과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요.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제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친정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남편도 퇴근 후에는 늘 아이들을 봐주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불안이 이해가 돼요. 앞으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게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요. 상담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두 분 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들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열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로 했다. 육아와 가사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칙도 정했다. 무엇보다 서로의 감정과 걱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이 변화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의의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동안의 갈등이 오히려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10분만이라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제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당신의 불안을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요.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붉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이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다. 상담실 안에는 이제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상담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기적인 가족 건강검진과 전문의 상담. 둘째, 육아와 가사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셋째, 매일의 대화 시간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부부 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 이렇게 4가지를 주요 실천 사항으로 정했네요. 아내와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명확한 방향이 생겼다. 더 이상 막연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았다. 대신 구체적인 계획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옛날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두 분이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의 순간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상담실에서 한 가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마지막 상담이 끝나고 부부는 캠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 상담실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더 이상 무거운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마지막 마무리 세션을 준비했다. 다른 부부들도 함께하는 자리였다. 각자의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그 분노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이 캠프를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과도하게 반응했는지를요. 남편도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저는 아내의 불안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어차피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내의 불안을 키웠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처음 캠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말을 이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제 주장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환점이 되었죠. 남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명확해졌고요. 무엇보다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 해요. 진행자는 이들 부부의 변화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갈등이 가장 심각해 보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아내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기적인 가족 건강검진, 육아 분담, 매일의 대화 시간. 작지만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거예요. 남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걱정과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내 걱정이 이해가 돼.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라고 말하려고 해요. 마무리 세션이 끝나갈 무렵 진행자는 모든 부부에게 작은 카드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쓰는 약속의 편지였다. 아내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겨 글을 써내려갔다. 편지를 다 쓴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분노와 불신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캠프장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이 캠프가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